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은 매수 추천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한 방송이 아니고 기업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전자공시와 IR 자료 등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텔리안테크를 선택한 것은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높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동사가 글로벌 선도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2004년 설립 초기부터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에 집중해 왔고 지금은 글로벌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동사는 설립 직후인 2007년에 미국 판매 법인을 시작으로 해외 주요 국가에 판매 자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는 위성사업 특성상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해외 자회사들은 미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에 있고 해외 법인들의 보유 지분은 모두 100%입니다. 지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동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위성통신 안테나 매출 비중이 74%였고 위성통신 수신 안테나가 1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동사의 주력인 위성통신 안테나와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는 위성과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핵심 장비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끊임없이 통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주로 일반적인 전파의 송수신이 어려운 해상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미 주파수별로 다양한 안테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은 2009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VSAT 제품으로 현재 세계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는 안테나입니다. VSAT는 K밴드, KU밴드, C밴드 주파수를 사용하는 안테나로 주로 해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밴드 주파수를 사용하는 FBB 안테나,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지상용 송수신 안테나 등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통신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해상용 중심으로 고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는 저궤도 위성통신, 항공기, 국방시장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아직도 대양 선박의 20% 정도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2028년까지 VSAT 안테나 장착은 6만 5천 개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통신 수신용 안테나는 선원의 복지 및 승객의 편의성 차원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육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오지나 응급재해 지역 그리고 해외 파견된 군부대의 통신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장은 저궤도 위성 서비스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원랩, 스페이스X 등은 저궤도 위성 서비스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통신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수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원앱은 8조원을 투자해서 총 680개의 위성을 올릴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2년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앱 외에도 아마존, 스페이스X, 테레셋 등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이 외에도 글로벌 위성 통신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성 서비스가 향후 3-4년 안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위성 안테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이미 세계 주요 위성 통신사들에게도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고 글로벌 해운사 그리고 세계 최대 크루즈 전사인 카니발 등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이미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을 선점했고 높은 기술 장벽으로 경쟁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위성통신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이미 스페이스X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동사가 원앱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823억 원 규모의 위성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동사는 매출 전체의 90%가 수출되고 있고 이 중 98%가 자체 브랜드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위성 안테나 시장은 해양 중심에서 향후에는 항공, 저궤도 위성, 지상용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동사는 2021년 해양 안테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지연되었던
크루즈 등 해양에서 매출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기도 위성 등 신규 시장에서 2021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발간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왼쪽은 KTB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제기도 위성 서비스가 지난 2020년 말부터 스페이스X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원웨브과 아마존의 서비스도 당초 예정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하나금융투자의 3월 3일 자료에도 저기도 위성 서비스 개시에 따라 안테나 우선 공급자인 동사 수혜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가 밝힌 동사의 장기 실적 전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사는 2023년까지 2억 달러, 2026년까지 5억 달러, 그리고 2030년까지 2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안테나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저기도 위성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가 전망한 매출액은 전망보다는 기대치에 가까울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동사가 속해 있는 위성 안테나 시장의 전망이 그만큼 밝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동사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성 안테나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특히 위성 안테나 시장이 해양에서 저기도 위성 서비스, 항공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글로벌 위성 통신 서비스는 경쟁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사는 대표 업체인 원웨브과 향후 5년 동안 823억 원 안테나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대부분 업체들에게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성 안테나 시장은 높은 기술력으로 후발 업체들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장기 계약에 따른 공급이어서 사업 안정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KTB투자증권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2021년과 2022년 순이익이 각각 90억 원, 16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동사의 시가총액은 이미 5천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동사에 대한 접근은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속도를 보면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것으로 기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를 작성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